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컨설팅은 허가받은 중소기업 상담회사에게.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네 번째죠. 첫 번째 시간에 뭐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공장을 할 수 있나요? 공장을 사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난 얼마짜리 공장을 살 수 있나요?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 공장을 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해 드렸고요. 네 번째, 지금은 그러면 내가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표님들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7개의 대응이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7개를 대표님 스스로 잘 하신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잘 하셔서 좋은 공장 매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케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대표님들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했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드려요. 어떻게 고민을 한다? 우리 대표님들 여성 기업을 만들까요? 아니면 여기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자체에 5천만 원 1억짜리 수익액을 좀 늘려버릴까요? 벤처나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들어가서 공공 입찰에 좀 참가를 할까요? 정부랑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부에게 매출을 좀 태울까요? 수출처를 찾아서 수출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거래처들이 저희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장님이랑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출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ISO 인증을 받는다든지 절차를 받는다든지 기술 인증 받는다든지 해서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판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해드리는 거, 대출을 잘 받으려면 회사가 이뻐야 된다고 해서죠. 이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격증도, 인증도, 수상받는 것도 필요하고 기사도 내야 되고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후에 공장 사실 거예요? 아니면 1년 후에 공장 사실 겁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벤처 인증도 받고요. 이노비즈 인증도 받고요. 연구소도 만들고요. IS 인증도 만들고요. 수출도 하고요. 좋아하는 것들을 무수하게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누구랑 한다? 저희랑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랑 같이 하는 일이 회사를 이쁘게 만드는 일이구나. 여기에 핵심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극대화시키고요. 안 좋은 건 조금은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 작업이에요. 이쁘게 만드는 거. 대표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작업인데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있다고 했죠. 대표님들의 신용등급이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님이시란 말이죠. 나는 돈을 잘 갚을 겁니다. 나는 이 사업체를 잘 운영합니다 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대표님 신용등급을 3등급 이상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표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님의 경영 능력, 생산 능력, 기술력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 단계를 저희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저희랑 같이 하시는 건 어떤 공장을 사고 어떤 사업을 사고 어떤 창고를 사실지에 대해서 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나는 몇 평짜리 건물이 필요한데 이 땅의 크기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운동지 지역에 몇 평짜리 땅을 사서 20%를 지어야 돼. 이거를 따로 지어서 가운데 랩을 질 거야? 아니면 하나로 질 거야? 아니면 40%짜리를 지어야 되니까 대관리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땅은 어떻게 생긴 걸 거고 지역은 어디를 볼 거야? 라고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들어가야 되는 그 공장의 사이즈와 모양과 위치를 정할 거예요. 그게 바뀔 수도 있다고요?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놓고요. 대표님 책상 앞에 붙여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저희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좋은 물건을 계속 찾아요. 경매 물건을 찾기도 하고요. 아니 저희랑 거래처 부동산들을 통해서 금매를 찾기도 하고요. 그 서울 근교에 있는 빌딩을 찾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건물을 찾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물건이 왔을 때 대표님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작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내가 가고 싶은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그림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은다. 자, 다섯 번째 저랑 같이 하는 거 뭐예요? 네. 제가 공장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최소한 10%는 있으셔야 돼요. 원래는 20% 있으셔야 되고, 세금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25% 정도 있으시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는 경매 입찰 보증금이라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든 정책 자금을 빼든 대출을 얻든 할 수 있는 구조를 얻을 텐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시드머니를 모아야죠. 시드머니를 모으는 걸 누구랑 같이 한다? 저희랑 같이 할 겁니다. 어떻게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고 그 시드머니를 어디다가 저축을 해야지 대표님께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왜 모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저축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명확하게 대표님이랑 의지를 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서 하나예요. 대표님들 거래처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가 혹시라도 퇴사율이 갑자기 높아지나요?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갑자기 거래처가 공장이 안 돌아가고 전기세가 줄어드나요? 갑자기 회사가 가스료가 줄어드나요? 부가세가 줄어드나요? 매출이 줄어드나요? 갑자기 회사가 돈을 안 갚아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겼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먼저 가서 받으시라고. 그리고 모르는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그 업체에 돈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이 회사랑 거래를 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님들의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못 받는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컨설팅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살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매매로 살지, 경매로 살지, 지을지, 아니 NPL로 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게 될 거고요. 이 공장을 살려고 하는 규모를 정한 다음에 그 매출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대표님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대표님 이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코칭하면서 갈 거고요.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임해서 진행한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왜? 대표님은 사업하셔야 되니까 언제 이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컨설팅은 허가받은 중소기업 상담회사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부자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